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가 되겠습니다. 국화. 이 부분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노비에 전시해 놓은 그 부스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또 시중 썰도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데 고종 순종 황제 국장에 국화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눈에 보일 정도로 국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관점을. 지금 조선 총독부 의례준칙을 들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못쓸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국화도 있는데, 그러나 헛다리를 짚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찰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팩트체크 합니다. 시중 썰은 이런 거예요. 국화는 일본의 국화인데, 일본의 국화이면서 황실을 상징하는 로고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황제 국장에 국화를 썼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못쓸 짓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맥락이. 그렇지만 그렇게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다. 왜? 국화는 몇 송이 되지도 않았고 국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국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종 숭종 황제 국장에 화환들이 들어옵니다. 빈전은 일본의 신사의 빈전처럼 되어 있어요. 일본 신사의 빈소 또는 일본 신사의 설경, 뭐 이런 것을 보시면 그때 당시 고종 순종 황제 당시의 영상과 일본 신전의 영상을 보면 똑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나 물자나 모든 것은 일본 사람들의 주도하에 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발인할 때도 보면 발인을 총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도 일본 군대에 의해서 갔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갔고요. 모든 거 빈수에서 조문을 받는다 할지 모든 진행 과정 절차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진 건 맞아요. 국장을 한 것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 그냥 그 절차마다 그냥 장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식으로 했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일본식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황제 몸체가 우리나라 홍윤홍 능침으로 갔지 일본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관에 모신 황제의 관을 일본으로 배로 싣고 갔다든가 비행기로 일본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몸체가 지금도 홍윤홍에 계신잖아요. 몸체는. 그런데 그 기운백에서 몸은 우리나라에 있으되 기와 혼은 하늘로 가신 거니까 기가 일본으로 갔다. 제가 관찰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야지 맞는 건데, 그 국장을 예를 들어서 말하려면 국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잘못 짚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제국장에서 시중 썰은 이런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제의 강요로 국화를 사용했다 라는 것이 시중 썰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몇 년 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때 당시의 핵심은 전체적인 국장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사람이 주도해서 일본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보고 일본식이라고 하냐? 빈소 설정이, 진행 과정이 다 일본식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상복 입고 전통 상여 가지고 발인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핵심은 일본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무엇이 일본식이냐, 왜 고종 황제령이 일본에 갔다고 주장하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팩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제국 황제국장은 일제설경에 따라 일제설경이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몸뚱이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영을 인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인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중국은 중국이 인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태국은 태국대로 인도하고요,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인도합니다. 영이 그 나라가 인도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영이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가거든요. 원하는 장소까지. 그런데 일본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 구성이 되고 실제로 집행되었다라는 점을 들어 고종 순종 황제의 명은 일본으로 가셨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일제의 시스템에 의해서 했고, 그 시스템은 이런 것이더라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발인행렬에서 실제로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영을 모시고 가는 시스템인데 발인행렬에서 실제로 집행했다. 그러므로 황제령은 일본 설경, 일본 영을 인도하는 일본 영길을 따라서, 영설경을 따라서 일본으로 갔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황제국장은 일본 사람들이 주도했고, 일본 영 시스템에 의해서 일본으로 가신 것이 그때 당시에 핵심이다. 그러므로 국화를 말하는 것은 맞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의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일본 시스템에 의해서 영이라는 시스템, 영을 인도하는 시스템, 영을 인도코조 하는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장지까지 도착했으니까 몸뚱이는 그곳에 계실지 모르지만 영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 시종용어로 3단 화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이 설경이 3단 화환마다 많이 붙는데, 이 설경은 일본에서 어패로 쓰는, 우리나라 말로 조상 때로 쓰는 설경들이거든요. 조상 때가 조상을 모시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모시고 갔거나 부르거나 멈춰 세우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 쓰는 이런 설경이에요. 그 설경에 따라서 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자료를 보시면 그 3단 화환에 덕지덕지 설경이 붙는데 일본식 설경이고, 그걸 앞세워서 갔으므로 일본으로 갔다. 그때에 3단 화환은 대부분 상록소로 제작을 하는데, 그 상록소 중에서, 그때 사용했던 상록소 중에서 이 빗주나무가 있어요. 빗주나무. 예, 이 빗주나무는 일본에서 신목이에요. 신성스러운 행사, 조상 행사 포함해서 신성스러운 행사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목이 이 빗주기나무 상록수입니다. 이 상록수에 배오리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다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본으로 갔다. 고종, 순종, 령이. 그러므로 국화를 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팩트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해서 그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고, 바른 관찰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정립하는데 또 그 바른 관찰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걸 또 참고 사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 국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바른 관찰이 아니고 바른 팩트체크가 아니다는 점을 들어서 제가 요 세 번째 팩트체크는 조금 다시 한번 관찰해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정의는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과제야 오빠한테는? 네.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데 무슨 말인지 그 맥락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건가? 네. 맥락이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맥락이 된 거예요? 저는 되는데 일반인들은 여러 번 들어봐야 되겠죠. 설명. 국가도 맞게 틀리는 얘기 아니야. 일본도 국화를 사용 안 했었어. 그런데 작년 후반기에 가니까 국화를 쓰긴 쓰더라고 이제 조금씩.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국화니까. 그러고 근데 작년 후반기부터 썼다고 그건 말이 안 아니, 되지. 조금씩 등장하더라고. 재단 장식에. 국화는 쓰질 않았어. 국화나 이런 삐죽이 나무는 신목이니까 네. 좀 안 쓰지 쓰고. 않지. 왜 그러냐면 너무나 엄중한 귀하고 나무인데 그냥 막 쓴다는 것은 좀 시중에서 막 쓰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모시고 가는 거야 영을 여기다 뭐 그런 용도로 써. 이 부분은 뭐 그런 인물을 띈 이게 무구고. 그럼 우리나라의 상여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여에 매달려 있는 것도 그 상여에 매달리는 설경으로 것이, 그때 일제시대부터 그 매달리는 거예요. 네. 일제시대부터 상여가 변형해요. 일제시대부터. 그때 탑재지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무구가 탑재돼. 무구. 근데 무구가 탑재지는데 오로지 우리 무구냐 중국 무구냐 일본 무구냐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돼. 그냥 지전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부분에서. 그게 지전이라고 해서 사용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것도 일제시대야. 그러니까 지전이다 보기도 관찰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분명히 쓰고 있고 현재도 쓰고 있고 중국에서는 조상기로 쓰고 있으니까 조상설경이로 쓰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명분이 조금 약하다. 뭐 지전은 뭐 무구도 쓰고 불교도 쓰고 다 쓰긴 쓰는 건데 그러나 우리나라만 문화를 관찰하면 조금 왜곡되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어쨌든 고종 순종 황제 령은 몸은 능침에 계시죠. 홍위롱에 계십니다. 그런데 영은 인도 따라서 갔으니까 그 장례를 일본 사람들이 주도했으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들이 고민해야지 된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몸뚱이가 홍위롱에 계시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해결됐다고 볼까요? 그것은 그럴 것 같으면 뭐 제사도 필요 없고 뭐 칠칠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아니요. 홍위룡에 지금 몸이 계시지. 몸이 계시면 거기에 위패도 있잖아요. 위패가 있으면 뭐해? 위패 따라서 이때 당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위패 따라서 그 혼이 아니 맞겠죠. 그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냥 해석이야? 네, 그냥 그건 그냥 그들의 생각인 거지. 근데 장례에서 누가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하는 사람 거지. 나중에 가서 의패를 아무리 놓으면 뭐야. 무화를 그러면 초원 부를 때 우리가 중국 가서 죽은 왕손들이 많아. 왕들이 무화로 그날에 가서 초원을 부릅니까? 다시 모셔와야 되겠네. 다 올 건데 다 영토 가지러 가고 초원 부르고 뭐하러 거기 고생을 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다 잊어버렸어도 여기서 한번 나온다고? 온다고? 그럼 모시고 와야 되겠네. 그 순진한 다시 생각이지. 해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생각일 뿐인 거지. 그것도 일리가 없어. 이렇게 어렵게 일본 가서 이걸 일본 가서 이걸 가져와. 우리나라도 이거 삐죽이 나무가 실제 우리나라의 이게 나무야. 이 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나무야. 그런데 일본의 신목이야. 삼단하원 거기 옆에 많이 꽂아서 온 그 나무 아니에요? 삼단하원이야. 이걸로 우리나라 삼단하원이 그 옆에 이렇게 국화 이걸로 옆에 100% 꽂혀 있는 거. 썼었어요. 네. 얼마 전까지. 지금 플라스틱으로 대체됐잖아. 우리나라 삼단하원에 이걸로 맞아요. 꽂고 국화를 덕지 넣지. 그거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일본 복납 화원인 거야. 그건 이제 복납 화원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이야기가 또 오이 얘기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상해랑 연결되고 막 이게 덕지덕지 연결된 거예요. 장의식에 이게 여기서 좀 저도 조동종이라는 그 단체를 제가 조금 의심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그래요. 일본에 가 계시다고. 모시고 가야 되겠네. 그때 묶어 갔으니까. 이제 정의 내려서 마무리해. 아니 정리 내렸어요. 아, 내렸어요? 네. 그러면 끝이요. 네. 네. 네.